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복습을 잠깐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 먼저 조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5, C, 3. 이거 무슨 이야기였지? 그렇지.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죠.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죠. 맞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은 5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그 3명을 줄까지 세워버리면 이것은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조합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C3을 결국에 구하는 방법은 5C3은 일단 5명 중에서 3명을 뽑고 3명을 줄 세우는 과정을 제거시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지? 여기서 이 제거시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6C2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 선생님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고요. 그지? 그 다음에 2명 줄 세우는 걸 제거시켜주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지? 여기까지가 조합이죠. 그러면 원순열은 우리가 또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원순열은 어떻게 구했지? 그지? 뭐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그렇게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일단은 그 원탁에서 이제 A가 여기 앉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이렇게 돌려가면서 각각 다 일치하는 경우들이 원수는 돌리면 다 일치하는 거였잖아요. 5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5가지들이 계속 다 일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하고 거기서 5배만큼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5를 나눠주어서 4팩토리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래서 막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A, B, C, D, E 이렇게 앉는 거가 A, B, C, D, E. 그래서 A가 첫 번째인 경우, 두 번째인 경우, 세 번째인 경우, 네 번째인 경우, 5번째인 경우 해가지고 각각 5개가 생기기 때문에 5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지? 그렇게 우리가 원순열과 조합을 잘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무엇인지 일단 또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번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검은색 돌이 3개가 있고요. 다 똑같이 생긴 검은색 돌이 3개가 있고 저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돌이 2개가 있을 때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 같은 것이 3개, 같은 것이 2개가 포함된 어떤 그 집단이죠. 요거를 배열하는 거야. 선생님 배열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검은색을 3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놓고 빨간색을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 여기 있는 케이스랑 여기 있는 케이스는 분명히 다르게 배열된 거잖아요. 이렇게 배열되는 케이스들이 총 몇 개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이런 거지.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했을 때 이거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한 거잖아요. 그런 것의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니? 이거를 이제 구해본다라는 거지. 그치? 이제 이거를 곧바로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일단 맛보기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다음 과정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해놨어요. 지금 다음 과정을 딱 보니까 흰 바둑돌 3개에 번호를 각각 붙여 구별할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순수한 하얀색 돌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여기다가 1번, 2번, 3번을 쓰고 도망간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에 각각 다 다른 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1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2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3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다른 돌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구별을 할 때 4개의 바둑돌 1, 2, 3 검은색 돌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가 쉽지 않습니까? 결국에 비슷하게 생겼지만 싹 다 다른 돌이 돼버리니까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돼버리죠. 이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4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복습했던 것들은 여기서 이제 뭐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이제 좀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해주시고 일단 강의할 때는 요거는 살짝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지워주시고요. 좋아요. 이제 1번을 해결했으니까 2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래 표는 1의 각 순열에서 흰 바둑돌에 붙인 번호를 떼었을 때 같은 것이 되는 순열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흰, 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도 살펴보니 검, 검 다 흰, 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번호의 배열이 다른 게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숫자의 배열 상태가 모두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다른 케이스들이잖아요. 이해되지? 그러나 스티커를 떼버리는 순간 다 같은 놈들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왜 6가지가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1, 2, 3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결국에 그 1, 2, 3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예요?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니까 자연스럽게 3팩토리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팩토리얼은 6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가 생긴 거지. 이해되세요? 아, 좋아요. 6개가 된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빈칸을 채워보라고 그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빈칸을 아주 우아하게 채워주시면 되죠. 이제 보니까 검, 흰입니다. 그러면 흰, 검, 흰 이렇게 한 다음에 번호를 우리가 쓰면 되죠. 1, 2,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또 흰, 검, 흰 이렇게 쓴 다음에요. 여기 흰을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1, 3이라고 썼으니까 1, 3, 2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런 식으로 또 쓸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쓴 케이스와 두 번째 쓴 케이스는 색깔 배열은 똑같지만 어차피 스티커 붙은 모양들이 다 다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로 해석해야죠. 그럼 이와 같이 계속 나열을 한다면 몇 가지가 생기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제가 밑줄을 이렇게 그었다는 거는 몇 개가 생기는 거야? 그치, 6가지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아,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6가지가 생겼네요. 그리고 심지어 숫자의 배열도 살펴보니까 1, 2, 3, 1, 2, 3, 1, 3, 2, 1, 3, 2 계속 똑같은 느낌으로 배열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스티커를 떼버리게 되면 여기 지금 무슨 모양이 오른쪽에 그려질 것 같나요? 그렇죠.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다음에 흰색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을 쭉 살펴보면은 검은색이 4번째, 검은색이 3번째, 검은색이 2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야? 여기 검은색이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런 느낌이면 아이고 선생님 이 문제도 귀엽게 해결할 수 있겠네. 검은색, 하얀색 쓴 다음에 1, 2, 3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써 나가면 6개를 다 모두 채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채워나가면 문제 2번은 아주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 3번에 문제가 뭐라 그랬죠? 1, 2, 3 검은색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에서 번호를 떼었을 때 같은 것이 되는 순열은 몇 가지씩인지 말해보자. 몇 가지씩 생기고 있어요, 지금? 번호를 떼었을 때 같은 것이 되는 순열들은 총 몇 가지씩입니까?
6가지 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처음에 4P4를 구해가지고 4팩을 구했잖아요. 일단은 그 요것들을 그냥 일렬로 배열을 하는 방법은 아예 다 다른 녀석들로 우리가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4팩토리얼을 구해서 24가지를 우리가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24가지가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맞지? 6, 4, 24잖아. 그런데 각각 똑같은 걸로 변할 예정인 녀석들이 모두 몇 개씩 묶여 있으니까 6개씩 묶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4는 원래 6개를 하나로 셌어야 되는데 번호를 붙여가지고 지금 6배로 뻥튀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 시작. 6개로 나눠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가 나와서 여기 있는 4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6이 왜 나왔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왜 6이 나왔죠? 그치? 똑같은 하얀색에다가 번호를 붙여야 되니까 이 번호 붙인 놈들이 그 3마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3마리를 가지고 3팩토리얼이 생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6이라고 쓰기보다는 몇 팩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거야? 그렇지. 3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것이 좀 더 우아하게 들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4가지라는 숫자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예제로 말씀드렸던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한다라고 해놨냐면 이 지금 탐구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놨어요. 여기 각각 번호를 붙여서 흰 바둑돌은 1, 2, 3, 검은 바둑돌도 1, 2로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것들은 이제 번호가 붙었으니까 다 다른 녀석들이잖아. 그치? 그 다른 녀석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5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건 5팩토리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에 이게 지금 하얀색 그 다음에 저는 그 검정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처리를 할게요. 빨간색 2개.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또 써주고 검정색에다가도 이렇게 번호를 써주면 이 친구들을 배열을 한번 해보겠니? 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의 탐구 활동에서 보면은 이것도 뻥튀기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뻥튀기 된 거를 제거시켜주면 되겠죠. 원순열 할 때랑 조합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뻥튀기가 되어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미리 다 써놨어. 지금 보니까 하얀색, 검정색일 때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써질 수 있는지를 전부 다 썼는데 지금 특징을 보면요. 1, 2라고 여긴 다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긴 2, 1이라고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맞지?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1, 2라고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왼쪽 거만 숫자의 배열을 바꾸고 있죠. 그지? 내 숫자의 개수가 1, 2, 3, 세 가지다 보니까 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은 이게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세 가지를 배열하는 방법일 수인 3팩토리얼 가지가 돼서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총 6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지?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부 다 1, 2로 고정된 느낌들이었잖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얘네들도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 가지잖아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2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2, 1로 고정해도 여기 나오는 그 케이스들은 전부 다 똑같은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6가지가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2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럼 총 몇 가지가 써 있는 겁니까? 그치? 여기 6가지, 여기 6가지가 써져 있으니까 12가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얀색, 검정색은 같은 배열인데 번호를 붙여버리니까 이렇게 많이 뻥튀기가 되더라는 거죠.
총 몇 가지로? 그치,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대로 12가지로. 이해되지? 근데 이게 요런 케이스에서만 그러겠냐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검정색이 돼야 되는데 검정색이 요렇게 배열되어 있는 케이스들에서도 이 지금 1, 2와 1, 2, 3을 적절하게 배열을 하면 역시 이 빨간색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검정색을 배열하게 되면 6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게 얘네들이 또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일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한 줄이 더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은색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에다가 이 일이 안 끝났지. 빨간색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2팩토리얼을 곱해버리니까 결국에 6 곱하기 2가 돼서 12가지가 또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5팩토리얼 가지로 생성이 됐는데 뭐가? 아까 스티커를 다 붙였을 때는 조금 지우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지울게요. 다시 정갈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어디 갔어? 원래 요 친구를 배열하는 방법은 총 5팩토리얼 가지였는데 그 5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뻥튀기가 된 애들을 제거시켜줘야 된다. 근데 얼마나 뻥튀기가 되어 있는가? 일단은 같은 색깔 숫자가 3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아직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건 체크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 친구들을 곱해주시면 2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요 배수만큼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것이니 그 뻥튀기를 제거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3, 2, 1, 2, 1 이렇게 되니까 물론 뭐 이제 점점점 다 쓰셔줘야 되겠죠. 예, 약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를 이제 딱 곱하고 나면은 10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구해냈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검은색 돌 3개랑 빨간색 돌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5개의 스테이지를 마련해 준 다음에 거기서 빨간색이 들어갈 2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하면 5개의 자리 중에서 빨간색이 들어갈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검은색으로 우리가 처리할까요? 검은색이 들어가는 자리를 선택해도 되죠. 그럼 이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한번 써볼까? 5개의 자리 중에서 검정색이 들어갈 3개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에는 빨간색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 이 친구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죠. 그래서 5시 3을 구해보면은 실제로 5, 4, 3에다가 3, 2, 1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안녕 약분이 되니까 점점점 다 찍어주시고 결국에 10 그러면 10가지 이렇게 똑같이 구해진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이걸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방법 뭐였지? 왼쪽에 있는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팩토리얼, 둘이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맞지? 그러면 이 안에 조합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5개를 다 배열을 해. 그렇지. 1, 2, 3, 1, 2 이렇게 5개의 서로 다른 느낌의 이 친구들을 일단 다 배열을 해. 근데 사실 이건 내가 임의로 붙여놓은 거니까 3팩토리얼만큼 그리고 또 곱하기 2팩토리얼만큼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제거시키고 나면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열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지.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잘했어. 그러면 하나의 예제만 더해보면 이제 게임 끝나거든요. 이제 조금 늘어났어. 예를 들어서 문자로 생각해볼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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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 B, 그 다음에 C, C, C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는 이제 야 이거 되게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얘도 너무 쉬워요. 그냥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여버리는 순간 다 다른 문자가 되잖아요. 그럼 일단 얘네를 다 배열을 해.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이니까 총 8개잖아요. 8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들은 뻥튀기가 돼 있을 테니까 얼마만큼? 일단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일이 안 끝났죠. 얘네들도 자리 바꿔야 되니까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친구들도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3팩토리얼을 제거시켜주고 나면은 이거를 계산한 그 값이 바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죠? 좋아요. 아주 익숙해졌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p개, q개, r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가 p개가 이렇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q개 B 해가지고 또 나가는 게 이게 Q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한다고? 일단은 이거를 전부 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번호를 붙여서 1, 2, 3, 4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 P겠지. 그래서 다 다른 문자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 P랑 Q랑 해가지고 싹 다 더해버린 것이 N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딱 싹 다 더해가지고 n 팩토리얼 일단 처리해 주시고 같은 놈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p 팩토리얼 곱하기 같은 놈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q 팩토리얼 곱하기 해가지고 점점점 해가지고 알개식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r 팩토리얼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지?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뻥튀기 되어 있는 거에서 그만큼을 제거시킬 수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이제 5개의 문자 AA, BB, C는 총 5개가 있는데 뻥튀기해서 일단 구해. 그 다음에 요만큼 뻥튀기가 되어 있고 또 2개짜리 또 뻥튀기가 되어 있고 1은 뭐 1팩토리얼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5, 4, 3, 2, 1 그래서 분모는 결국 2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딱 곱해줘 버리면은 뭐 약분해줘 버리면 6 곱하기 5가 되니까 30 이렇게 정답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좋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굉장히 강력하게 학습하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9개 문자 R is well, O is well 이제 그 세월간이라는 그 영화에서 요런 단어들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데 지금 보면은 똑같은 것들끼리 한번 나열을 해볼까? A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요. L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고요. I도 하나, S도 하나, W도 하나, E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문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예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생님 9팩토리를 일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 바꿀 수 있는 놈들이 일단은 4팩토리얼. 그지? 얘네 4명끼리 자리 바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굳이 쓴다면 1팩토리얼들인데 1팩토리얼들은 써주나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가지고 정답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패턴은 뭐예요?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 아이고 이런 귀찮은 것을 잘 봐. 그럼 모음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A,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A랑 I랑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I랑 A랑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랑 I랑 올 수도 있고. 아, 되게 많네.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지금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봐. 결국에 배열이 될 건데, 맨 마지막에 양 끝은 모음으로 고정하기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음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패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뭐 쓰지 않아서 그렇지 써보면 A, E, A, I 그 다음에 I, E, I, A 그 다음에 더 내려갈 수가 없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E, A, E, I 하면 이제 3P2 하면 얼마야? 3에다가 2번만큼 가는 거니까 하나, 둘 가면은 6가지. 그래가지고 2가지, 4가지 해서 6가지가 총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6가지를 구해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6가지를 구한 거는 뭐 한 거야? 분류한 거지? 이게 분류를 한 거죠, 분류. A, 2로 끝났을 때, A랑 2랑 여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나머지 친구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총 9개의 문자였는데, 2가지가 일단 빠졌으니까, 나머지 7개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법의 수는 7개를 일단 배열해 주시고, 그 7개 안에는 여전히 이 L이 4마리나 살고 있으니까 4팩토리얼을 제거시켜 줘야 되겠지. 그지? 이런 방법의 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A여도 똑같은 방법이겠지. 구하는 과정들이 또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네들이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가지였죠? 그렇지. 3P2였죠. 3P2가지를 여기다 곱해 주시면 정답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맞지?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하실 수 있고요. 이거 뭐 숫자 계산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계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요 이야기가 모의고사나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패턴이죠. 매우 중요한 패턴입니다. 사실 이거를 하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근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야 돼?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B로 최단 거리로 가려면 일단은 우리가 키보드를 생각해 볼까요? 키보드에 이런 버튼들 다 하나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밑으로 버튼, 위로 버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키보드 이 버튼과 이 버튼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가 가는데 뭐 하러 왼쪽으로 가고 뭐 하러 아래쪽으로 가요. 이해되죠? 그러면 각각의 버튼을 몇 번씩 눌러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4번만큼은 오른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B로 도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위로도 3번만큼은 올라가 줘야 B로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 왼쪽으로 4번 가는 버튼과 오른쪽으로 3번 가는 버튼 똑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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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다면은 왼쪽 위 왼쪽 위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왼쪽이 아니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가니까 B로 최단 거리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써져 있는 이 빨간색 친구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줘 버리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그지? 그리고 이거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너무 쉬워요. 일단은 이거를 각각 다 다른 문자로 생각해서 7팩토리얼 배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자가 4팩토리얼 있으니까 제거시켜 주시면서 3팩토리얼을 또 제거시켜 주시면 게임이 끝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7, 6, 5,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다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 3, 2, 1,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돼 있을 때 4, 3, 1과 4, 3, 1 날라가고요. 3, 2, 1 다 곱해보면 6인데 6 없어지니까 7, 5, 35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죠. 맞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패턴도 있죠. P 지점을 지나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은 A에서 P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야 되죠? 맞지? 그러면 A에서 P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B로 가야 되니까 A에서 P로 가는 방법을 일단 먼저 구해. 그럼 보시면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3개랑 위로 버튼 2개니까 결국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총 문자가 몇 개예요? 총 문자가 5개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자 3팩토리얼, 똑같은 문자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시면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일이 끝났나요? 일이 끝났나? 일이 안 끝났지. 아직 P까지밖에 안 온 거잖아. 우린 B까지 가는 걸 구해야 되니까 일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각각의 버튼들이 2번씩만 눌러주면 되니까요. 총 4팩토리얼에서 각각 2팩토리얼을 제거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10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6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맞지? 그래서 총 계산하면 60까지 이렇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패턴에서는 이렇게 도로망이 훼손된 경우도 시험 문제에 모의고사 말하는 겁니다. 모의고사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이 공사 중이어 여기는 못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갑자기 공사 중이어가지고 못 지나가는 걸로 돼 있어. 이때 이때 여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방법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하나의 지점을 선정해서 만약에 요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 요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 이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도록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지? 근데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은 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것을 한번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한번 보고, 요즘 댓글들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뭐라 해야지? 조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 뭐 거기 EBS 온라인 클래스인가? 그거 클릭을 한번 하면은 이게 댓글을 달 수 없는 시스템이더라고. 왜 그렇게 해놨는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댓글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밑에다가 댓글창이 아니라 유튜브 주소를 따로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댓글을 달기 좋게 해서 질문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제가 뭐 설명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됐으면은 선생님 이해를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이게 아부하는 말은 제가 지금 그걸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댓글을 얼마나 댓글을 고팠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